올라 반갑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의 AI 기술 관련해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 추가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본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코리아의 김선욱 상무님을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코리아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 온라인 화상 미팅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기술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김선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쁘실 테니까 저희가 궁금해하는 내용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DLSS가 AI 기술이라는 걸 몰랐던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업스케일링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잖아요. 트리플 A급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픽 옵션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스케일링 항목들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경쟁사인 AMD FSR 같이 특정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은 업스케일링 기술들이 많은 상황에서 반드시 RTX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엔비디아 DLSS가 오히려 안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DLSS가 가지는 차이점과 장점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타사 기술을 제가 이제 깊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깊게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가 처음에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한 거 앞에 딥러닝, 그 DLD 딥러닝인데 이제 인공지능을 썼다는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써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어떤 이제 알고리즘 같은 걸 써서 뭐 슈퍼 샘플링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저해상도로 렌더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FHD로 렌더링해서 4K로다가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준다. 이러면서 이제 성능 향상이 있다.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걸로 일단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할 때는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인공지능이라 하면 내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4K의 사진 혹은 더 해상도가 좋은 사진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 높은 해상도의 사진들이 낮은 해상도일 때, 그때도 이제 보여줘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많이 준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스케일업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걸 써가지고 딥러닝, 슈퍼 샘플링 이렇게 해가지고 DLSS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RTX라고 불리는 그래픽 카드에는 기존에 이제 쿠다 코어라고 해서 그 그래픽을 연산하는 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텐서 코어, RT 코어인데 RT 코어는 레이 트레이싱 관련된 거, 텐서 코어라는 게 있는데 텐서 코어는 인공지능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다 코어를 가지고도 인공지능 연산을 할 수 있지만 텐서 코어를 썼을 때 훨씬 더 연산이 빠르거든요.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쿠다 코어로도 할 수가 있지만 텐서 코어를 쓰면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 인공지능을 써서 이제 작은 화면을 이제 크게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런 걸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타사에서는 그 GPU 코어를 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쓰던 사람의 알고리즘을 쓰던 뭘 하던 간에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콘솔 게임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쓰던 어떤 알고리즘 쓰던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효과는 비슷하지만 트레이닝 모델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그 품질이 달라져요. FHD를 4K로 어느 정도 좋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 4K 영상 대비 그 게임 화면 대비 품질이 떨어지면 이거 4K는 맞긴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4K의 화면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퀄리티가 일단 우선적으로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을 사용하기 사람의 알고리즘으로는 절대 이 퀄리티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써서 그거를 이제 하게 되었고, 그래서 퀄리티가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퀄리티를 맞추면서 쿠다 코어를 하는 것보다는 텐서 코어를 써가지고 성능을 올려서 연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해서 이제 텐서 코어를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나온 개념이었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확대만 하는 걸 하지 말고 이 중간중간에 프레임도 넣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넣는 걸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제 좀 관련된 기술이 이제 뭐 모션 벡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포함을 해요. 중간에 프레임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그냥 이렇게 같은 프레임을 이제 확대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움직이는 화면이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야지 좀 더 정확한 프레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별도의 하드웨어 블록이 좀 더 쓰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좀 더 정확한 화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는 게 이제 DLSS에 이제 또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레이 트레이싱 관련된 건데 레이 트레이싱도 어느 정도 레이 트레이싱은 건 그 빛의 이제 한 점 한 점을 이제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 빛이 어떻게 반사되는지. 근데 요 픽셀 하나에는 들어오는 점들이 그 빛이 여러 개가 들어와서 그 색깔이 만들어지는데 게임에서는 이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점의 수가 되게 부족해요. 그 샘플하는 수가 되게 많지는 않아서 영화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영상을 만드니까 수많은 샘플을 가지고서 완벽한 색깔을 만들어내는데 게임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샘플 몇 개만 가지고서 그 색깔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이트레이싱으로 만들어진 화면에 마지막에 필터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 좀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했었어요, 게임에서. 물론 이제 영상에서도 그 필터를 마지막에 쓰긴 하는데, 그 필터가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필터는 사람이 만든 필터였죠. 그 레이트레이싱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드럽게 해주는 필터가 사람이 만든 거였는데, 이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은 그 인공지능보다 좀 정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공지능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거를 필터를 만드는데, 연산을 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임을 이제 그 해상도를 높이는 거, 그 중간에 그 프레임을 집어넣는 거, 그리고 그 필터가 되는 그것까지 한 번에 트레이닝을 한 번에 돌려가지고, 그 트레이닝,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를 걷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거를 인공지능을 쓰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서, 하게 되면, 시간도 줄어들고, 사람이 만든,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실제로 내가 그 연산해서 실제로 오랜 시간 걸려서 연산한 것 같은 그런 퀄리티를 만들자라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제 DLSS는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 컴퓨텍스에서 인텔이라든지 AMD는 AI PC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AI PC의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잘 잡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공개한 챗 RTX라든지 G 어시스트 같은 기술도 물론 놀랍지만 일반적인 PC 사용 환경에서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간단한 기능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OS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 컴퓨터에서 다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뭐 MPU 같은 데서 이제 돌아가는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MPU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MPU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고 전기 소모도 적고 하기 때문에, 특히 노트북에서는 전 배터리를 절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MPU에서 그런 간단한 것들은 돌리는 게 맞는 거고, 이제 GPU는 이제 예전에 게임을 생각하면 너구리 같은 걸 굳이 GPU에서 돌릴 필요는 없고, 내장 GPU나 뭐 이런 걸로 돌려도 상관이 없잖아요. 간단한 게임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AI PC에서 조금 더 성능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한다거나, 혹은 뭐 동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지금 뭐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그런 편집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챗봇 같은 경우도 앞으로 지금은 이제 성능이 사실 오픈 AI의 챗 GPT가 성공한 이유가 되게 품질이 되게 좋잖아요. 내가 실제로 쓸 만큼 품질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도움이 되니까 돈을 내고 쓰는 건데, 아직은 PC에서의 챗봇이 그렇게만큼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큼 동반자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가능해질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되게 이제 이게 AI 연산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정도를 하려면. 그래서 지금은 PC에서도 사실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PC 성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얼마나 최적화되고 얼마나 트레이닝이 잘 됐냐, 이거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발전하다 보면 PC에서도 그런 지금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성능의 챗봇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어시스트라든지 뭐 그런 이제 또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게임하고 영상,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문서 작업, 뭐 이런 챗봇,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건 사실은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입력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말로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쓰이니까, 그게 이제 보통 컴퓨터에 저희가 쓰는 대부분일 거고, 거기에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AI를 다 지원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아주 간단한 작업들은 NPU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것들부터는 GPU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러니까 저희가 윈도우즈 PC를 되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AI 기능들을 그 윈도우즈 OS 기반에서 돌았을 때 사람들이 이제 쉽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 ML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AP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을 해가지고 대중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가 공개한 지 어시스트 기능은 게이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언제쯤 이 기술을 만나볼 수가 있을지, 그리고 지 어시스트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챗봇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데이터를 따로 챗봇이 검색을 하고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방식인지, 아니면 특정 데이터를 업데이트 받아서 작동하는 방식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게임하고는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게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별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이 게임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공부를 해서 그런 뭐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이런 정보들은 이제 게임사에서 제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안에 있는 파일과는 상관없이 그냥 게임사가 우린 이런 게임을 만들어, 게임 매뉴얼 같은 거를 게임사에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매뉴얼 같은 거를 챗봇한테 주면 그 챗봇이 그 매뉴얼 기반으로서 이제 알려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게임사에서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이제 계속 성장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웹사이트에 가서, 게임 커뮤니티에 가서 필요한 정보들을 습득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략 같은 것도 올려주시고, 그 게임을 하다 보면 개발자가 모르는 것들이 나중에 다시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웹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내부 프로젝트였는데, 일단은 저희가 방향성을 좀 잡으려고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 해서 컴퓨텍스 때 이제 좀 얘기 드린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우리가 정말 개발에 값어치가 있는 건지, 이게 필요한 건지, 이런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어떤 부수적인 어떤 기능이 더 필요한지, 뭐 이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공개를 한 거고요. 실제로 완성돼서 보여드리는 거는 아직 계획되거나 한 건 없어요. 일단은 지금 내부 프로젝트 단계인데 외부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공개한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시장이 갑자기 급부상했고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엔비디아가 생각하는 AI, 그리고 앞으로 AI가 바꿔갈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앞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언제쯤 내가 정말 쓸만한 온디바이스 AI가 나오냐,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저도 뭐 내가 하는 업이 뭐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뭐 특수한 분야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가져다가 내가 세팅을 하면 좀 쓸 수는 있지만, 이거 뭐 범용적으로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쉽게 AI를 활용해서 뭘 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올해 좀 많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라마 3.1이라고 또 발표가 됐는데 성능이 되게 좋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클라우드에서 돌겠고 일부 이제 파생된 모델이 파라미터가 적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온 디바이스에서 돌게 되겠는데 이 온 디바이스에서 도는 그 AI 모델들이 지금의 오픈AI 정도의 성능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되게 많은 것들을 정말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금방 언제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 PC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질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그냥 비서 하나가 내 컴퓨터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쌓이다 보면, 어, 우리가 둘러보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자동화 될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간단한 일들을 하시는 알바생들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주변에서 그런 아바타를 활용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또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정에서 움직이면서 요리를 해주다든지 간단한 펫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제가 많이 늙기 전에는 세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게임 소식도 하나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임인데요. 스팀 사전 예약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의 게임입니다. 바로 블랙미스 50, 한국어로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인데요. 중국 개발사에서 개발 중인데 첫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한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서유기소, 손오공을 모티브로 삼은 게임입니다. 일단 언리얼 엔진을 사용했고요. 엔비디아 DLSS도 탑재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픽이라든지 퍼포먼스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게임 제작사가 모바일 게임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던 곳이고 이번 검은 신화 50 같은 콘솔 및 PC 베이스 액션 게임 개발은 처음이라 첫 트레일러 공개 후 게임의 완성도 측면에서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이후 베테랑 개발자들이 합류하면서 게임의 퀄리티를 상당히 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클로즈 베타에 참가한 테스터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8월 20일로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지포스 RTX 4090부터 RTX 4070 그래픽카드 혹은 지포스 RTX 4090부터 RTX 4070이 탑재된 노트북을 구입하시면 검은 신화 50 게임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검은 신화 50의 영상을 끝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头悬是草何故？无有因，四读诗馆何故？无有因，诸色往往何故？无有因，慈悲颠倒何故？
无有因，隐隐赤然何故？是曰：木生如烟，物长雷电，击背而歌，真意自现。